예, 안녕하십니까. 요즘 시장 상황이 좋지 않아서 재미도 없으시기도 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그냥 리프레시 할 수 있는 차원에서 앞으로 반도체 시장이 어떻게 변화가 오고 시스템 반도체는 어떤 영향을 가지고 있나. 지금은 4차 산업혁명이 끝나가고 5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이 점도 좀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투자해야 되고 또 삼성전자가 왜 용인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갖다 이렇게 강화시키려고 애를 쓰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파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지금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세상이 급격히 변하고 있는 과정에서 앞으로 투자 포인트도 상당히 다를 거고요. 물론 그렇다고 지금 당장 예를 들면 뭐 어떤 큰 혁신이 나타나는 부분은 아닐 겁니다만 우리가 진화되고 있는 변화되고 있는 모습 이런 것들도 한번 체크해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5차 산업혁명 시대로 넘어가는 그런 과정 속에 있음은 우리가 반드시 이해하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 주 원인이 뭐다? 바로 AI의 상용화가 바로 이 시대를 갖다가 변화를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좋은데 이게 곧 도래한다고 하니까 우리가 좀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내용이 좋다고 되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AI 모르시는 분은 없을 것 같고, 이 모델은 처음에 1950년대부터 나왔다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이 매개 변수를 갖다 들면 생성해내는 시간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비용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람이 처리하는 게 더 빠른 시대가 1950년대, 70년대, 80년대라고 하면, 그 사람도 10명이 모여서 처리하는 게 훨씬 더 좋았다고 하면 지금 점차적으로 그 속도가 발달돼서 지금은 매개 변수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 있죠. 그래서 앞으로 나타나는 우리가 웹 시대에서 웹 1, 1, 2, 3 시대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2 시대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 3.0 시대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기본적인 처리 부분은 대부분 AI가 많은 내용들을 들고 있으면서 우리한테 뭐 서비스를 해주는 거고 인간은 그런 데이터나 지식, 그러니까 앞으로는 지식이 높고 뭐 이런 사람들이 별로 필요 없는 것이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지식을 내용을 가지고 잘 활용하고 어플리케이션 할 수 있는 능력들이 좋은 이런 사람들이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것이 투자하고 상관 있는 건 아니긴 하겠지만 그런 시대에 도래하고 있는 과정에서 우리는 어떤 분야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접근해야 되는가라는 것들을 좀 체크해 봐야 되고요. 사실 이렇게 발달되면서 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상당히 성장이 낮아진다고 합니다. 이 점이 상당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좀 궁금한 점이긴 하겠죠. 그래서 좀 투자의 포인트도 좀 달리 잡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앞으로 시스템 반도체 시장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많은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AI에서 가장 많이 필요한 것들이 어떻겠어요? 많은 데이터를 결국은 처리하는 속도인데 이것이 다 뭐가 해결해 주는 거라고 생각하면 좋으냐라고 하면 하드웨어가 해결해 주는 거죠. 그동안은 하드웨어가 받쳐주지 못하니까 AI가 성장할 수 없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바로 GPU가 나오면서부터 그것을 가능하게 시작을 했고 NPU 시대가 지금부터 도래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PU 시대, GPU 시대, NPU 시대 이렇게 변화가 온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GPU가 나면서 머신러닝이 생겼고요. NPU가 나면서 딥러닝부터 해서 활용, 그 다음에 상용화 이런 과정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AI 반도체 잘하는 기업들 중에서 구글 같은 경우는 TP4라는 그런 제가 알기로는 NPU 칩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람이 만들었다고 하지 않아요. AI가 설계해서 만들었는데 상당히 효율이 좋다고 하고요. 훨씬 성능도 좋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큰 변화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인간을 대신해서 AI가 설계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보유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건 의사결정, 이런 부분 쪽으로 변해가는 것이 앞으로 3.0 시대의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은데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주식을 투자해야 되니까 어떤 기업들과 어떤 변화를 통해서 인지를 하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 같다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진화하는 과정은 AI의 코스트 이펙티브와 이피션시 부분일 것입니다. 그거 생각해 보면 거기에 특화된 하드웨어를 갖다 생산하고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 그런 환경이다. 인공지능 같은 경우 조금만 설명해 보면 이건 뭐 지리한 얘기긴 한데 뭐 발달이 많이 돼서 GPT-1 같은 경우 매개 변수가 이 정도, 그 다음에 GPT-2 같은 경우 매개 변수 15개, 지금은 1억 7,550개 조 단위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진화되는데 이 처리할 수 있는 능력들은 바로 그런 능력들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AI를 갖다 유지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중요한 게 비용입니다. 그 비용이 고도화되면서 당연히 전력 비용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NPU 프로세서, GPU 프로세서 이런 것들이 장착하는 비용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죠. 뭐 A100 같은 경우는 한 개의 비용이 $10,000 정도 한다고 하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그 GPT-4 생산하는데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투자해서 들어간 비용이 $3억 정도 든다고 합니다. 일단은 하드웨어 장비를 갖추는 데만 $3억 들어갔고 그걸 유지하는 전력 비용도 뭐 초당 단위로 하면 상당히 큰 비용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것이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데이터는 없지만 그 바로 전력 사용비 이런 것들이 가장 효율적으로 떨어뜨리는 그런 하드웨어를 만들어내는 것이 앞으로 핵심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바로 뭐냐? NPU가 담당해낼 것이다 라고 하고요. 결과적으로는 AI는 연산을 많이 하게 되는 거고 그 트레이닝을 많이 하고 딥러닝 많이 하고 그런 지식을 갖다가 인간 대신 보유하고 나서 또 우리가 원하는 예를 들면 추론을 또 해야 될까요? 인퍼런스를 해야 되는데 그런 많은 데이터를 학습하고 있는 과정에서 추론하는 과정까지의 그 에너지 사용량은 상당히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은 에너지 그런 것들이 다 뭡니까? 비용이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좀 더 고도화된 그리고 효율적인 그런 NPU 프로세서 같은 경우 당연히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진화는 상용화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걸 포기할 것 같습니까? 절대 포기하지 않죠. 결과적으로는 그런 쪽으로 진화되는 분야가 바로 반도체 시장의 큰 변화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주식 투자하고 무슨 상관이냐고요? 상관이 있죠. 예, 상당히 많습니다. 자, 좀 정리해보면, 그 AI 시장의 확대는 반도체 시장의 성장을 가져오는 건 틀림없습니다. 근데 어느 쪽 시장이라고요? 시스템 반도체. 메모리는 아니다. 이쪽 이제 같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GPU, NPU 나오면서 앞으로 이런 시장의 주도적인 역할을 만들어 날 건데 반도체 시장이 앞으로 그냥 GPU, NPU 이것이 공존하다 나중엔 NPU로 넘어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좀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NPU 이런 거 만들지 못한다라는 걸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만큼 반도체 국가로서의 위상은 떨어지겠죠. 삼성전자도 생각해야 되는 것들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장 상황을 좀 살펴보면 IDC에 따르면 글로벌 반도체 시장 같은 경우는 메모리 시장 점유율 같은 경우 지금 25%에서 17.5% 하락한다라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 전체적으로 이 시장 규모는 어떻게 되나 작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라고 생각을 하지만 시스템 반도체 점유율은 82.5%로 상승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거예요. 시스템 반도체 시장이 한 75%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해도 점차 성장을 하고 메모리 반도체 부분은 감소하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런 과정에서 그러면 그쪽이 상당히 성장을 하네. 그런 기업들이 무엇이 있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찾아보는 게 상당히 중요한 시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늘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것이 우리가 주식으로 투자할 수 있는 대상이 도래한다고 하면 우리가 뒤도 보지 말고 투자해야 되는 그런 과정인데 어느 정도 성장하냐라고 보니까 전체적인 시스템 반도체 시장은 7% 정도 성장을 하는데 그 중에서 AI 반도체 시장은 20% 정도 성장한다. 이게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뭐냐? MPU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앞으로 우리 시장에 예를 들면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지금 우리가 투자하고 싶어도 투자할 수가 없죠. 뭐 소프트뱅크에서 ARM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엔비디아에 매각하려고 그래서 그게 실패하기도 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원인이긴 한데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굳이 할 수 있는 건 애플이나 엔비디아나 구글 이 정도만 투자할 수 있는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면 좋은데 앞으로는 NPU 시장에 진입하는 새로운 유니콘 기업들이 탄생을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은데 그 중에서 유명한 것들이 삼바노바 시스템즈 이렇게 하나 생각하시면 되고 한국에는 사피온과 리벨리온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여기 이 부분인데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것들 중에 하나가 그럼 이 기업들은 어디하고 또 연동해서 일을 하겠어요? 당연히 삼성전자, 뭐 SK 하이닉스 이들하고 성장을 같이 동반해서 같이 가야 되겠죠. 왜 시스템 반도체를 생산해야 되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연동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예를 들면 시스템 반도체 시장이 커지는데 그거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나 캐파 이런 것들이 부족한다고 그러면 뒤처지게 되는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300조 원을 들여서 투자를 하고 생산 라인 만들고 시스템 반도체에 투자하고 이런 역할들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것이 세상에 찾아오는 우리의 변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앞으로 AI 반도체
비중 확대 이 부분 상당히 중요하고요. 메모리 반도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모리 반도체가 호황이 온 게 언제야? 2019년도가 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때 우리 삼성전자 주가 상당히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돼? 전체적으로 시장 규모가 이런 식으로 하락해 나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이 부분을 갖다 어떻게 채워나가야 되는 부분이 뭐다? 바로 시스템 반도체 부분으로 채워나가려고 하는 것이고 그 시장 점유율을 적당하게 맞춰서 올라가야 되는 그런 역할들을 해야 되는 것들이죠. 그럼 만약에 삼성전자가 시스템 반도체 부분을 이 메모리 반도체 부분 하락하는 부분만큼 채우지 못한다고 하면 아마도 주가도 상당히 많이 어떻게 돼요? 아래쪽으로 흐르겠죠. 하락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 뭐 사람들이 바보도 아니고 제가 알고 있는 데이터를 갖다가 그들이 모르겠어 더 잘 알겠죠. 그렇다고 하면 그래서 투자도 선행해서 진행을 하는 것들이고요. 그런 과정들은 앞으로 계속해서 진행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 예를 들면 시스템 반도체 이런 거 성장하는 과정에서도 당연히 우리나라의 소부장 같은 경우 당연히 성장하는 건 당연하겠죠.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기술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그렇게 생각해 보면 앞으로 이제 시스템 반도체 부분을 엄청나게 투자해야 되는 것들이구나라고 우리가 판단을 내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뭐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엄청난 투자를 해서 지금 뭐 노력을 한다. 이 부분은 좀 떨어져. 기술의 고도화는 당연히 만들어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의 고도화하고 시장성은 좀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럼 기술이 높은 역에 예를 들면 메모리 반도체도 생산을 해야 되겠지만 시스템 반도체도 상당히 같이 성장해 나가는 앞으로 그런 시장이 우리나라에도 펼쳐진다. 뭐 이건 간단하게 넘어가면 좋은데 결국은 이 하드웨어기가 받쳐줘야 되잖아요. 하드웨어는 어디에요? 우리나라 한국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잘할 거 아니에요. 물론 뭐 대만의 TSMC가 시스템 반도체 잘 만들어내고 있죠. 자, 그걸 갖다 우리나라도 반드시 따라가야 되는 것들이고요. AI 시대가 이 속도를 상당히 가속화시켰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적절하게 그런 부분에 의해서 투자를 또 해야 되는 건 당연하고요. 진화는 이렇게 됩니다. 그 표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 지금 여기와 여기를 건너가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것들이 가는 내용들은 뭐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것들은 그러면 우리가 NPU 기업들에 대해서 저 투자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결론이죠. 뭐. 자, 왜 3.0 시대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하드웨어 중에서 이런 거죠. AR, VR, 헤드셋, 그러니까 인터넷을 사용하는 많은 기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다 우리가 웹 3.0 시대에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로직을 한번 보면 이런 거잖아요. 자, 웹사이트, 앱, AI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AI도 다양한 분야로 존재하겠죠. 앱처럼 그런 과정을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보세요. 서버, 데이터 센터, 그다음에 NPU 신경망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로 성장해 나가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시대가 완전히 많이 바뀌어 나가는 것이라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바일에서 엣지 디바이스로 넘어가는 그런 과정이기도 하죠. 물론 이런 부분들이 당장 눈앞에 확 다가오진 않겠지만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보고 앞으로 투자를 할 때도 예를 들면 우리가 텐베거도 찾아야 되고 꽤 오랫동안 장기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투자가 어려운 이유는 뭡니까? 세상이 변화하는 것들을 빨리빨리 감지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앱이 시대가 나오고 스마트폰이 처음 나온 시대가 정확하게 2008년 정도쯤 될 겁니다. 2009년. 그때가 스티브 잡스가 나와서 아이폰 딱 들고 나왔는데 지금 15년 정도 흘렀지 않습니까? 이제 새로운 시대가 우리가 도래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시대가 주도하는 것이 바로 오픈 AI이고 거기에 주도적인 반도체 시스템 NPU다. 이 부분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NPU 기업들은 다양하게 있지만 그들 기업들에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 것들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지금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요. 애플, 구글, 엔비디아 여기는 기존의 강자로 계속해서 존재할 거고 삼성전자하고 TSMC도 계속해서 어떻게 돼요? 하드웨어를 생산 공급하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고요. 또 새롭게 나타나는 것들이 NPU를 갖다가 프로세스를 만드는 그 회사들은 과연 어떤 회사들이 새롭게 탄생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투자 포인트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미가 좀 없죠? 그죠?
재미는 없을 텐데 그래도 꾸준히 들어야죠. 뭐. 자, 그래서 지금 과거에 예를 들면 화려했던 시절을 가졌던 인텔 같은 경우 주가가 이런 식으로 시가총액이 움직이고 있고 엔비디아는 어때요? 계속해서 성장해서 지금 삼성전자 시가총액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만약에 시스템 반도체로 전환을 실패한다고 그러면 주가의 시가총액은 하락을 하겠죠. 이 부분을 커버하기 위해서 우리는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고요. 지금 2030년까지 이 부분에 대한 대단히 클러스터를 만들어내겠다고 하는 것들이 그런 계획의 일환이다라고 판단을 내리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그 투자에 성공을 해서 우리나라의 많은 반도체 인프라의 기반을 갖다가 성장시켜야 되는 거 상당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SK 하이닉스도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는 우리가 반드시 예를 들면 그 용인 지역에 시간을 두고 가야 되는 것들 빠르게 자리를 잡아서 시장 점유율을 높여나가고 생산 구조도 변화가 오게끔 만들어 놓는 것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 문제가 생기면 우리나라가 뒤처져 버리거든요. 모든 것들이 예를 들면 제조라는 것들 타임을 놓쳐버리면 확 뒤처져 버리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ARM에 대해서 여러분 앞으로 주가 상장을 하게 되면 올 하반기에 한다고 하는데 상장을 하게 되면 좀 더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 삼바노바 시스템즈 요거 상당히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뭐다? 사피온 리벨리온 이런 기업들이 바로 NPO 기업의 혀새로 나오는 현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중에서 어느 게 더 마음에 드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뭐 삼바노바 시스템 좋은 것 같고 사피온, 리벨리온 이런 것들이 향후에 상장이 온다라고 하면 저는 또 주식을 매수할 의향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앞으로 나타나는 우리가 글쎄요 웹 2.0 시대에 우리가 가장 뜬 기업은 뭘까요? 바로 카카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카카오가 플랫폼을 이용해 상당히 성장을 했죠. 다음은 바로 이런 기업들이 성장을 하는 그런 시대가 도래하겠죠. AI를 기반으로 해서 그런 것을 운영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제공하는 그런 회사들이 다시 한번 텐베거 이런 모습을 나타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정리해보면 그런 것들이죠. 새로운 반도체 시대, 새로운 주도주는 나오게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건 기존의 그 강자들, 구글, 애플, 엔비디아 이런 기업들이 있고요. 해외에 새로 나오는 거 삼바노바 시스템 요거 하나만 좀 이야기 드리도록 하고요. 자, MPO 대표사로 볼 수 있는 건 누구냐? ARM도 있습니다. 요거는 하반기에 나스닥 상장은 추진 중이다. 한국에는 사피온, 퓨리오사, 리비얼리온이 있다. 투자를 또 해야 되는 그런 과정들이 언젠가 나타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정리해보면 지금은 CPU 시대에서 GPU로 넘어갔고 GPU가 이끌어낸 것이 바로 지금 NPU 시대로 넘어가는데 NPU 시대가 도래하는 것이 바로 웹 3.0 시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고 나면 우리의 생활 패턴과 많은 것들이 변화가 온다. 그런 과정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상당히 장기간 4년, 5년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탄생하게 되어야 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앞으로 삼성전자도 반드시 시스템 반도체 부분의 생산 공정 이런 것들을 갖다가 완벽하게 끌어올려야 되는 그런 미션을 가지고 있다는 점도 우리가 이해했을 것 같습니다. 다음번부터는 반도체 관련돼서요, 소부장, 스토리 관련 기업들 좀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차적으로 이게 공정이 미세화되고 고도화되다 보니까 말입니다. 기술력을 계속 끌어올려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예를 들면 팔로우 할 수 있는 거, 지금 가장 인기가 많은 게 EUV 장비라고 하죠. 그쪽 관련돼서부터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어떠셨습니까? 도움이 좀 되셨습니까? 좋다고 하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늘 여러분의 자산을 위해서 노력하는 머니케어 뉴스 머니케어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